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치매 관련주 메디프론입니다. 오늘 고가는 12%네요. 미국 FDA는 일본 에이자이와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 레비캠에 대해 정식 승인을 추천하는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7월 6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미국에서 정식 승인이 떨어지면 일본과 한국, 유럽 등 각지에서 레비캠 보급이 급속히 진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텔레칩스, 고가는 15%입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커피 관련주 한국 맥널티, 오늘 고가는 9%입니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이상기후가 잦아짐에 따라 커피, 초콜릿, 설탕 등 소프트 원자재의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제조에 주로 쓰이는 저렴한 원두 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 가격은 2008년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하네요. 한국 맥널티는 원두 커피의 제조, 가공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S넷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식 검색과 번역, 요약, 회의록 정리 등의 기능을 가진 회사 내부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12월 기본 서비스를, 내년 2월에는 회사 지식이 포함된 전문 검색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넷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로부터 분사돼서 설립된 기업으로 오랜 기간 삼성그룹에 대한 설비 투자를 도맡은 주요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관련주인 유니크입니다. 주유소 내에 수소 연료 전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EM코리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 수소 상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재성 장지욱 교수 공동연구팀은 전자동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대형 광전극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EM코리아 자회사가 이재성 교수팀과 협업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이고 고가는 12%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전기차 충전시설 납품권을 보유한 대형 채비의 2대 주주로 부각되었습니다. 2016년 설립된 대형 채비는 국내 급속 충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테슬라의 한국 내 충전시설 납품권을 수주하고 현대차 초급속 충전소 파트너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낙연 관련주인 남선알미늄입니다. 이낙연 귀국이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남선알미늄은 계열 관계인 SM그룹 사만기업 전 대표이사인 이계현이 이낙연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이낙연 관련 테마주로 거론됩니다. 다음은 의류 관련주 가스텔 바작입니다. 가스텔 바작은 LA 현지 정부 조달 납품 공장 인수 초읽기에 들어갔고 천조 조달 시장에서 0.1% 확보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스코넥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 중립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6년 약 22조였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2032년에는 약 2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에스코넥이 리카본 지분 보유 및 관련 제조 독점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리카본은 이산화탄소 및 메탄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의 합성가스로 전하는 핵심 보유 기술인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인 모비스입니다.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저에너지 구간에서 빔을 내뿜는 시운전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인출된 빔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는 라온에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네요. 모비스는 중입자 가속기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해저터널, 빗물터널 관련주인 특수건설입니다. 슈퍼 엘니뇨로 올여름 기록적 폭우가 예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침수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특수건설은 지난 8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서울시에 빗물터널을 만들겠다는 발표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관련주인 푸른기술과 데아티아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운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모인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제50차 국제철도 협력기구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이번 개최로 국내 철도 분야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DB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호재로 인식되고 있고 DB그룹이 경영권을 놓고 김남호 회장과 부친 김준기 창업회장 간의 분쟁 조짐으로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리아나 관련주인 화일약품입니다. 새만금의 산업용 햄프, 즉 대마 재배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일약품은 지난해 4월 오성첨단 소재의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 49.2%를 취득하면서 의료용 대마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KT와 라벨리온에 이어서 LG는 퓨리오사 AI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SK는 아예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네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페이 관련주인 에이텍 모빌리티, 오늘 고가는 17%입니다. 티머니가 하반기 예정된 iOS 17 배포에 맞춰서 애플페이용 교통카드 관리를 위한 연동 테스트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iOS는 아이폰 전용 애플의 독자 소프트웨어로 매년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네요. 에이텍 모빌리티는 애플페이와 티머니 간 협업 소식에 티머니 유지보수 사업자 이력이 부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OLED 관련주 선익 시스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록 청화소를 증착한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소형 OLED 시장 1위 삼성이 확장현실 시장에 본격 참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선익 시스템에 RGB 마이크로용 OLED용 증착 장비를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 관련주 히림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서 투자비 회수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내화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음극재 수주액이 최근 1년 새에 100조 원에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내화가 2차 전지 소재 생산기업 포스코 케미칼과 양극재 제조에 필수인 세라믹 용기 제작 합작 사업이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6월 12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